딸이 평소와 다르게 핏기가 없는 얼굴로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어요.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었죠. 급하게 도착한 병원에서 결국 충격받는 결과를 들었어요. 세상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어요. 그런 저에게 직장 동료가 한국을 알려줬어요. 전 한국이 미국보다 못한 환경일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에 도착한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했죠. 의심이 가득했던 한국행이 기적처럼 변했어요. 아이의 엄마에게 충격적인 결과가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살고 있는 미라 로구드라고 합니다. 큰일을 겪고 다시 직장으로 돌아와 일상을 찾은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5살의 딸아이와 둘이서 살고 있죠. 하지만 얼마 전까지 지금과는 반대되는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항상 예술의 세계에서 살아왔어요. 보스턴의 유명한 미술관에서 큐레이터로 일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일을 정말 좋아했어요. 예술은 제 열정이고 제 삶이죠. 하지만 이 세상에서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제 딸 에밀리예요. 에밀리는 제 마음이자 영혼이라고 항상 말하곤 했어요. 내 삶은 진정한 어머니가 된 날부터 시작됐다라고요. 에밀리는 제 삶에 작은 빛처럼 들어왔어요. 처음부터 밝게 빛나는 작은 별 같았죠. 딸은 저의 기쁨이자 매일 웃을 수 있는 이유였어요. 하지만 우리 가족은 완전하지 않았어요. 제 남편 토마스는 에밀리가 태어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죠. 그는 건축가로 일에 열정을 가졌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많은 꿈을 꾸고 있었죠. 그런데 불행히도 제가 임신 8개월째였을 때 토마스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 순간 제가 알고 사랑했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저는 크게 무너졌어요. 낯선 세상에 던져진 것처럼 느껴졌죠. 남편은 없었지만 에밀리는 저를 계속해서 이끌어 주었어요. 딸을 바라보면 미래가 보였고 희망이 보였어요. 토마스가 떠난 후 첫 몇 년은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갔어요. 일에 몰두하면서요. 하지만 아무리 바빠도 저는 항상 에밀리를 생각했어요. 딸은 언제나 제 우선순위였죠. 일을 하지 않을 때마다 저는 에밀리와 함께 있었어요. 우리는 미술관에서 하루를 보내거나 보스턴의 거리를 손을 잡고 걸었어요. 그건 단 둘만의 시간이었고 저는 그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며 살았어요. 싱글맘이 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특히 제 일은 매우 힘들었죠. 하지만 어떻게든 해냈어요. 힘든 날도 있었지만 저는 에밀리를 위해 강해졌어요. 우리는 단 둘이서 행복했어요. 작은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았죠. 그런데 에밀리가 5살이 되었을 때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딸이 평소와 달리 피곤해 보이고 쉽게 숨을 헐떡이며 다른 아이들과 같이 놀기도 힘들어하는 걸 보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어린이들이 겪는 흔한 질병일 거라고 생각했죠. 시간이 지나면 나을 거라 믿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에밀리는 항상 에너지 넘치는 아이였는데 이제는 몇 분만 놀아도 쉬어야 했죠. 저는 에밀리를 소아과 의사에게 데려갔고 또 다른 의사에게, 또 다른 의사에게도 갔어요. 매번 의사들은 그것이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냥 감기일 뿐이고 시간이 지나면 나을 거라고 말했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어느 날 저는 에밀리를 지역병원의 전문의에게 데려갔어요. 몇 가지 검사를 마친 후 의사는 저에게 충격적인 결과를 전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은 마치 주먹에 맞은 듯 아프고 혼란스러웠죠. 에밀리는 선천성 심장 질환이 있어요. 의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심장에 구멍이 있어요. 그걸 심실중격 결손이라고 해요. 심장에 구멍이 있다고요? 저는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제 아름답고 활기찬 딸이 어떻게 이렇게 아플 수 있을까요? 의사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에밀리의 심장은 제대로 혈액을 펌프질할 수 없다고요. 수술이 없다면 그녀의 생명이 위험할 거라고요. 치료 방법은 한정적이고 시간이 많지 않아요라는 말이 계속해서 제 머릿속에 울려 퍼졌어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제 마음은 다시 부서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의사가 말을 계속하는 동안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을 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에밀리를 위해 싸울 거야.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희망이 없어 보여도 딸이 건강해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야.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 후 며칠 동안은 병원, 검사, 의사들과의 만남으로 정신이 없었어요. 제 머릿속에는 오직 에밀리를 살릴 거라는 목표만 있었습니다. 저는 강해야 했어요.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에밀리를 위해서. 딸은 저를 필요로 했고, 저는 에밀리가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무엇이든지 할 거였어요. 하지만 제가 알지 못한 것은 이 여정이 바로 저와 에밀리를 전혀 예상치 못한 곳으로 데려갈 거라는 것이었어요. 그곳은 우리의 삶을 영원히 바꿀 곳이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에밀리의 상태는 개선되지 않았어요. 딸의 눈에서 피곤함과 탈진이 느껴졌어요. 아무리 쉬어도 그 피곤함은 사라지지 않았죠. 다른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지 못했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서 힘들어했어요. 에밀리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조금씩 무너졌어요. 의사들은 수술이 에밀리를 살릴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지만 해결책을 찾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웠어요. 병원비는 계속 쌓여만 갔고 토마스의 사고 보험금은 빠르게 사라졌어요. 치료비를 감당하기 위해 거의 모든 저축을 다 팔았고 더 이상 비용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저는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분이었어요. 모든 걸 해봤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약값조차 제대로 지불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은 절망적이었어요. 미술관에서 큐레이터로 일하는 제 일도 더는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언제나 힘든 일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일이 벅차게 느껴졌어요. 몸도 마음도 지쳤죠. 때때로 에밀리를 보면서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딸을 위해 충분히 노력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제가 계속해서 힘을 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게 변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저는 미술관에서 제 책상 앞에 앉아 손에 쥔 수많은 서류들을 보고 있었어요. 하나하나 살펴볼 힘도 없었어요. 그때 제 동료인 사라가 제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사라는 저와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선배 큐레이터였죠. 미라, 에밀리 건강 이야기를 우연히 들었어요. 그녀가 조심스레 말하기 시작했어요. 남아있는 희망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국에 좋은 병원이 있어요. 그곳은 심장 수술의 선두주자라고 하더라고요. 에밀리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사라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한국? 저는 그것이 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방법일까요? 한국은 너무나 먼 나라였고 그 나라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어요. 보스턴에는 세계 최고의 병원들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한국보다 나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말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한국? 제가 조금 날카롭게 되물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사라는 제 망설임을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한국에서는 다른 곳에서 치료할 수 없는 병들을 고치기 위해 사람들이 가기도 해요. 서울에 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이라는 병원이 있어요. 그곳은 에밀리 같은 심장질환 치료에 성공적인 병원으로 알려져 있어요. 한번 알아보세요.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꿈에서나 들을 법한 말 같았고 저의 절박함을 이해하지 못한 채 나온 엉뚱한 제안 같았어요. 저는 피곤한 미소를 지으며 사라에게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지만 마음속에서는 거의 바로 그 제안을 무시했어요. 한국이라니요? 저에게는 너무 먼 나라였죠. 그날 밤 에밀리를 재우고 제 사무실에서 조용히 앉아 있을 때 저는 사라의 말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어요. 만약 그 말에 무언가 진실이 있다면, 만약 그 병원이 정말로 에밀리를 도와줄 수 있다면, 저는 노트북을 꺼내 한국 심장수술 성공 사례라고 검색했어요. 별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아마 몇 개의 기사나 최악의 경우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검색 결과를 스크롤하면서 제 가슴은 뛰기 시작했어요. 기사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의료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리더가 되었고 심장 수술 같은 치료에서 높은 성공률을 자랑하는 병원들이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성공적인 치료 이야기들이 놀라웠어요. 에밀리와 같은 선천성 심장 질환을 가진 아이들이 전 세계에서 치료를 받으러 갔다가 건강을 되찾고 돌아왔다고 했죠. 그 중에서도 한 이름이 눈에 띄었어요.
서울 세브란스 심장센터의 전문의 김 박사였어요. 그는 선천성 심장 질환 분야의 권위자로 많은 아이들을 살린 명이었어요. 환자들의 후기들을 읽으면서 제 안에서 희망이 커져갔어요. 그 이야기들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불가능하다고 들었던 아이들이 한국에서 치료를 받고 건강을 되찾은 이야기들이었죠. 이게 바로 우리가 찾던 답일 수도 있어.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날 밤 저는 김 박사와 세브란스 심장센터에 대해 찾을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읽었어요. 읽을수록 이곳이 에밀리에게 정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 병원은 첨단 기술과 뛰어난 의료진으로 유명했고 에밀리가 필요한 수술에서 엄청난 성공률을 자랑했어요. 오랜만에 느낀 희망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의문들이 남아 있었어요. 치료 비용은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 어떻게 에밀리를 그곳으로 데려갈 수 있을까? 긴 비행과 멀리 떨어진 나라에서의 생활을 견딜 수 있을까?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뭔가 제 안에서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에밀리에게 필요한 도움을 줄 거야. 반드시 방법을 찾을 거야. 어쩌면 이건 미친 생각일 수도 있고 위험한 선택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이 길을 가기로 결심했어요. 에밀리가 고통받는 모습을 그냥 지켜볼 수 없었어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온 기회였어요. 절대 놓칠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제 작은 방에 앉아 있었어요. 에밀리는 제 옆에 앉아 소파에 기대며 늘 하던 대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색깔이 소용돌이처럼 어지럽게 섞이고 간단한 모양들이 그려졌어요. 그 그림 속에서 에밀리는 여전히 그 안에 남아있는 기쁨을 보여주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서 피곤함이 보였어요. 힘겹게 빛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이었죠. 몇 주 동안 저는 계속해서 정보를 찾고 의사들에게 연락하며 한국으로 가는 계획을 실행할 방법을 찾으려고 했어요. 세브란스 심장센터에서 이미 제 이메일에 답장이 왔고 그 소식은 정말 기적 같았어요. 네,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어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죠. 그렇게 쉽게 해결될 수 있을까? 정말 에밀리에게 희망이 있을 수 있을까? 하지만 그 답장이 저에게 희망을 주는 만큼 해결해야 할 장애물들이 너무나 명확했어요. 우리 앞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었죠. 예상치 못한 문제들로 비행기가, 의료비, 한국에서의 장기 체류, 이 모든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였어요. 저는 이미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썼고, 이제는 재정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길을 걸어야 했어요. 생각할 때마다 그 무게가 저를 짓누르는 것 같았어요. 해결해야 할 세부 사항들이 너무 많았어요. 에밀리는 긴 비행을 잘 견딜 수 있을까? 비행 시간이 14시간을 넘는 그 여행에서 에밀리를 어떻게 편안하게 할 수 있을까? 만약 비행 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한국의 의료팀은 에밀리의 특별한 요구사항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이렇게 다 해도 아무 결과가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그렇게 고민하며 앉아있을 때 에밀리의 작은 목소리가 제 생각을 끊었어요. 엄마, 한국에 박물관이 있나요? 에밀리가 호기심에 가득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놀라서 그녀를 바라봤어요. 저는 오직 의료적인 부분에만 집중하고 있었고 여행 그 자체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5살 된 딸이 거의 아무것도 모르는 나라에서 박물관에 대해 묻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는 멀었고 에밀리에게는 아주 신기하고 흥미로운 곳이었죠. 딸의 넓고 희망에 찬 눈빛을 보니 제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그 순간 저는 스트레스와 두려움, 불확실함을 잠시 잊었어요. 딸은 그 미지의 세계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여정을 기대하고 어디로 가는지 기대하고 있었죠. 저는 에밀리를 꼭 안아주며 딸의 얼굴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쓸어냈어요. 그럼 에밀리, 한국에는 박물관이 많을 거야. 우리가 가면 몇 개는 꼭 들를 수 있게 할게. 에밀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어요. 정말요? 박물관이요? 여기처럼요? 목소리에는 흥분이 가득했어요. 맞아, 제가 웃으며 딸을 가까이 끌어안았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아니면 더 멋진 새로운 박물관도 있을 거야.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의심하지 않기로 했죠.
만약 에밀리가 이렇게 미지의 세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저도 그럴 수 있어야 했어요. 그렇게 한국으로 갈 여정을 결정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병원에 전화를 걸어 한국으로 갈 준비가 됐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비행기를 예약했죠.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두려움도 있었어요. 하지만 결정을 내린 순간 저를 짓누르던 무거운 감정이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어떻게 될지, 한국에 도착해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랜만에 저는 희망을 느꼈어요. 그것이 바로 저에게 부족했던 감정이었죠. 우리가 가는 길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든지 우리는 함께 그것을 맞서 싸울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저는 절대 제 딸을 위해 싸우는 것을 멈추지 않을 거라 다짐했어요. 이것이 에밀리에게 주어진 기회이며 저에게는 희망이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에밀리와 거실에 앉아 있었고 저는 딸에게 말을 꺼냈어요. 에밀리, 제가 부드럽게 말하며 그녀의 귀 뒤로 머리카락을 쓸어내면서 우리는 정말 특별한 일을 할 거야. 먼 나라에 긴 여행을 갈 거야. 하지만 괜찮아. 왜냐면 너에게 필요한 도움을 받을 거니까. 그리고 그곳에 있는 동안 우리는 멋진 것들을 보고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 거야. 준비됐니? 에밀리는 주저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비됐어요, 엄마. 앞으로의 여정은 불확실했지만 그 길을 선택했어요. 그것은 새로운 길이었고 저는 그 길을 에밀리와 함께 걸어가기 시작했죠. 출국 날이 예상보다 빨리 다가왔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도 모르게 흥분과 긴장이 뒤섞였어요. 에밀리와 저는 이렇게 멀리 여행을 한 적이 없었고 지구 반대편으로 날아가는 게 너무 벅차게 느껴졌어요. 우리는 서울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탑승 게이트에 서 있었어요. 제 마음은 두근두근 뛰었지만 에밀리는 얼굴에 호기심이 가득 차 있었어요. 작은 노트를 들고 페이지를 넘기며 그림을 그리곤 했죠. 딸은 박물관을 그려놓고 그 위에 커다란 색색의 글자로 서울이라고 적어두었어요. 딸은 이 모험을 시작하고 싶어 했고 그 모습을 보니 잠시 제 걱정을 잊을 수 있었어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승무원들이 웃으면서 맞이해줬어요. 에밀리의 상태에 대해 이미 알려져 있었고 저희가 가능한 한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해 주었어요. 의료 지원을 강화하고 에밀리의 식단에 맞는 식사도 준비해 주었죠. 그들의 친절에 감사함을 느꼈어요. 단지 물리적인 배려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필요한 순간에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자리에 앉아서 안전벨트를 매었어요. 딸은 창밖을 보며 눈이 커져 있었어요. 엄마 봐요. 구름이 솜사탕 같아요. 하며 하늘을 가리켰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응, 맞아. 에밀리 정말 솜사탕 같아. 비행기가 활주로를 따라 달리기 시작했고 곧 하늘로 솟아올랐어요. 아래 세상은 점점 작아졌고 시간이 지날수록 제 안에서 흥분과 불안이 동시에 쌓여갔어요. 비행은 길었어요. 그 긴 시간 동안 불안감이 계속 커져갔어요. 하지만 에밀리를 위해서, 딸의 미래를 위해서 라는 생각을 곱씹으며 시간을 보냈어요. 반면 에밀리는 노트를 꺼내어 그림을 그렸어요. 색깔이 어지럽게 섞인 모양들을 그리며 그 세계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엄마, 저는 정말 큰 공원을 보고 싶어요. 우리 도시에 있는 공원처럼요 하며 커다란 초록색 들판에 나무와 놀이터를 그려놓았어요. 딸의 기대감은 전염성이 있었고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시간이 지나도 에밀리의 에너지는 줄어들지 않았어요. 간간히 잠을 자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너무 신나서 잠을 잘 수 없었어요. 한국에서 갈 박물관, 공원, 그리고 먹고 싶은 음식들에 대해 계속 얘기했어요.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넘쳤어요. 그런 에밀리를 보면 저도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반대로 저는 딸을 위해 강해야만 했어요. 딸이 제 두려움을 보지 않도록 해야 했죠. 결국 길게 느껴졌던 시간이 지나고 기장의 목소리가 인터컴을 통해 들려왔어요. 여러분, 이제 인천국제공항에 가까워졌습니다. 에밀리의 눈이 반짝였어요. 엄마, 거의 다 왔어요. 하며 좌석에서 일어나 뛰어가려는 듯이 소리쳤어요. 딸은 상황의 심각성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런 순수함이 저에게 필요한 것이었어요. 그 순간 인생의 소박한 기쁨과 한 걸음씩 나아가는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어요.
비행기가 부드럽게 착륙하였고 게이트로 향하는 동안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우리는 바다를 건너고 두려움을 넘어서 세상의 반대편에 도착했죠. 비행기를 내리자마자 세브란스 심장센터에서 나온 의료팀이 우리를 맞이해 주었어요. 그들은 얼굴에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환영해 주었죠. 팀은 에밀리를 병원으로 직접 데려갈 수 있도록 특별한 교통편을 준비해 두었어요. 모든 게 잘 준비되어 있어서 정말 안심이 되었어요. 우리가 최상의 방식으로 돌봄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간호사가 다가와 자기소개를 했어요. 미라 씨, 에밀리 씨,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어로 그렇게 말하며 부드러운 톤으로 얘기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목이 꽉 막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가 아직 치료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죠. 공항을 지나며 저도 복잡한 감정들이 섞여 있었어요. 비행으로 피곤한 몸은 무겁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희망이 자꾸만 자라나는 것 같았어요. 아마 이것이 새로운 시작일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가는 걸지도 몰라요. 차가 세브란스 심장센터 앞에 멈추자 저는 깊은 숨을 쉬었어요. 긴 비행 후에 피로가 몰려왔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감정이 있었어요. 몇 달 만에 느껴본 감정, 바로 희망이었죠. 여기서 에밀리를 도울 수 있을 거예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병원이 매우 현대적이고 깨끗하다는 거였어요. 제가 미국에서 가본 병원들과는 전혀 달랐죠. 건물이 반짝였고 작은 디테일까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병원 직원들이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고 그들의 얼굴은 엄격해 보였지만 친절해 보였고 분위기는 차분했어요. 혼잡함이나 서두름이 없었고 조용한 효율성만이 있었죠. 그 덕분에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필요했던 바로 그곳에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병원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간호사분이 다가와 대기실로 안내해 주었어요. 김 박사님이 곧 오실 거예요. 라고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제가 숨을 고를 새도 없이 하얀 가운을 입은 남자가 방에 들어왔어요. 그는 차분하고 안심을 주는 존재감이었어요. 그는 자신을 세브란스 심장센터의 심장 전문의인 김 박사라고 소개했어요. 그의 눈빛은 친절하고 미소는 따뜻했으며 무엇보다 그의 자신감이 저를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두 분이 오셔서 정말 기쁩니다. 김 박사님이 말했어요.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확신에 찬 톤이었죠. 에밀리의 병력을 검토해봤고 해결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이 확 풀리면서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그 간단한 말,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라는 말이 저에게는 정말 큰 의미였어요. 김 박사님은 에밀리의 치료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매우 자세하게 검사부터 수술까지 모든 절차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어요. 그가 설명하는 방식은 명확하고 차분해서 저의 불안감도 점차 사라졌어요. 오랜만에 저는 이 여정을 혼자 걷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희 팀은 매우 숙련된 팀입니다. 에밀리의 수술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김 박사님이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그의 말은 진심이 느껴졌고 목소리에 자신감도 전염되었죠. 에밀리는 그동안 조용히 제 옆에 앉아 있었는데 김 박사님을 보며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어요. 수술 후에는 다른 애들처럼 뛰어놀 수 있을까요? 딸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가득했어요. 김 박사님은 에밀리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럼 에밀리 회복되면 다른 애들처럼 뛰어놀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먼저 에밀리의 아픔을 고쳐야 해. 그리고 우리는 그걸 함께 할 거야. 에밀리는 기쁨으로 얼굴이 환해졌어요. 두려움이 전혀 없는 듯 보였고 그 모습에 저도 조금 더 용기를 내게 되었죠. 김 박사님이 계획을 모두 설명한 후 의료팀은 바로 수술 준비를 시작했어요. 간호사들이 에밀리의 생체 신호를 체크하며 딸에게 절차를 최대한 부드럽게 설명했어요. 그들은 친절하고 인내심 있게 행동했으며 서두르지 않았어요. 에밀리가 편안함을 느끼도록 최선을 다했죠. 저는 그들의 배려가 정말 고마웠어요. 수술만 중요한 게 아니라 검사를 가능한 한 스트레스 없이 만들어주려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에밀리가 준비되는 동안 저는 딸 옆에 계속 앉아서 간호사들이 얼마나 조심스럽게 다루는지 지켜봤어요.
사실 저는 다른 나라에서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약간 걱정이 있었어요. 한국으로 떠나기 전에 가장 걱정했던 건 붐비는 병원, 긴 대기 시간, 그리고 너무 바쁜 의사들이었죠. 하지만 지금 제가 본 것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여기의 시스템은 정말 탁월했고 저는 감사함이 밀려왔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잘못 생각했었구나 하는 깨달음도 느꼈어요. 한국은 너무 멀고 낯설고 의료 시스템이 보스턴에서 알고 있던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곳은 단순한 병원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을 진심으로 세심하게 신경 써주는 곳이었어요. 의사와 간호사들은 단순히 뛰어난 전문가들이 아니라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모든 차이를 만들어 주었죠. 에밀리는 힘들지 않다는 듯 간호사들에게 웃으며 검사 절차를 따랐어요. 엄마, 언제 박물관을 가요? 에밀리가 신이 나서 물었어요. 저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에밀리가 다 나으면 약속할게. 그리고 그 말이 처음으로 이루어질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미래는 불확실함이 아닌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김 박사님의 팀이 준비가 됐다고 알려왔고, 에밀리와 저도 준비를 끝냈고 바로 수술이 시작되었어요. 에밀리의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복잡한 수술이었고 쉽다고 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김 박사님과 그의 뛰어난 팀은 지칠 줄 모르고 노력했고 결국 에밀리의 심장에 있는 구멍을 고칠 수 있었어요. 수술은 몇 시간이 걸렸고 그 시간 동안 저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으니 무서웠어죠. 하지만 수술이 성공적이었습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모든 두려움은 사라졌어요. 수술 후 며칠은 힘들었어요. 에밀리가 회복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몸이 피곤해했으며 때로는 짜증을 내는 순간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의 정신은 여전히 강했어요. 딸은 놀고 싶어 했고 움직이고 싶어 했어요. 늘 하던 대로 모든 것을 하고 싶어 했죠. 하루하루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졌고 결국 에밀리는 웃으며 병원 복도를 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정말 기적과도 같았죠. 힘들었던 생활이 생각이 났어요. 보스턴의 병원에 서서 절망감에 빠져 숨쉬기 힘든 딸을 지켜보았던 기억이었어요. 하지만 바다를 건너고 제 의심과 싸워가며 에밀리에게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해 수많은 도전을 헤쳐나왔고 이제 딸이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을 보니 그 모든 것이 다 가치 있었음을 알게 되었어요. 수술 후 몇 주 동안 에밀리는 점점 더 강해졌어요. 세브란스 심장센터의 의사들은 딸의 회복 상태를 계속 체크하며 잘 치료되고 있는지 확인했어요. 매일 저의 마음은 감사로 가득 찼어요. 저는 희망 하나만 가지고 한국에 왔지만 이제는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떠나고 있었어요. 한때 의심스러웠던 나라에 대한 깊은 사과와 그리고 제 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었던 이 나라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를 느끼고 있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우리는 서울이 자랑하는 많은 박물관 중 하나를 가기로 했어요. 에밀리는 신이 나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에밀리가 나아지면 박물관을 많이 가자고 약속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갤러리를 돌아다니며 아름다운 작품과 그 방을 가득 채운 역사에 감탄했어요. 에밀리는 정말 기뻐했고 그림을 가리키며 질문을 하는 모습에서 딸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어요. 갤러리를 걸으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한국은 너무 멀고 낯선 곳, 그리고 제가 알고 있던 미국의 의료 시스템과는 비교도 안 될 것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전혀 달랐죠. 한국 의료 시스템의 힘을 직접 목격하고 세브란스 심장센터의 의사들, 간호사들, 그리고 의료진들은 그들의 분야에서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친절하고 환자들에게 헌신적인 분들이었어요. 그들은 에밀리를 마치 자기 자식처럼 대했어요. 그들은 우리가 희망을 잃었을 때 희망을 주었고 그 약속을 지켰어요. 저는 에밀리를 바라보았어요. 딸은 몇 주 전만 해도 피곤하고 아팠던 작은 소녀가 아니었어요. 에밀리는 생기 넘치고 활력이 가득 찼어요. 이 새로운 삶을 주게 한 것은 단지 수술만이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주었던 보살핌, 관심, 사랑이 에밀리에게 이 새로운 삶을 선물한 것이었죠. 이제 한국을 떠날 시간이 되었어요. 저는 에밀리와 퇴원하면서
김 박사님과 간호사분들에게 한참을 고맙다고 전하고 나왔어요. 에밀리도 웃으면서 같이 인사를 하고 나왔어요. 저희는 감사한 마음으로 보스턴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서울의 불빛들이 멀어지는 걸 보며 저는 에밀리에게 조용히 속삭였어요. 이제 아픈 일 없이 하고 싶었던 걸 하자. 에밀리는 저를 올려다보며 웃었어요. 딸의 눈은 신나서 반짝였죠. 정말이죠? 다음에는 더 많은 박물관을 보러 가요. 저는 딸의 열정에 웃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창밖에 멀어지는 서울을 보며 정말 좋아하게 되었고, 어디를 가든지, 어떤 어려움을 겪든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 기적을 겪은 이 순간을 잊지 않기로 생각했어요. 이번 여행은 저에게 희망의 힘을 보여주었어요. 희망이 불가능한 일을 어떻게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지, 우리가 상상도 못한 곳으로 이끌 수 있는지, 그리고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앞으로 나아갈 길을 비춰줄 수 있는지를 보여줬어요. 이제 저는 에밀리의 손을 잡고 우리 앞에 펼쳐진 긴 미래를 생각했어요. 앞으로는 즐거운 일들만이 있을 것 같은 기분이었죠. 그렇게 다시 예전에 행복했던 일상으로 돌아가는 여정이 눈앞에 있었고 그 기다림이 기뻤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을 이겨냈고 이제 아무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요. 고칠 수 없다는 병에 걸린 딸을 돌보며 지쳐가던 그녀가 한국을 알게 되며 인생의 희망을 가지고 기적을 보게 되는 결과가 너무 뭉클하고 감동적이네요. 우리나라의 뛰어난 의료기술과 따뜻하고 세심한 의료인들이 세계 여러 사람들에게 기적이라는 감동을 준다는 점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